자, 이번 주제는 정연파 교류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최대값하고 순식값으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과 실효값이라고 하는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값에 대한 표현, 실효값에 대한 표현.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돼요. 이 정연파죠. 이 정연파 맞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정연파를 무엇을 구한다? 그렇죠. 면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평균이야, 평균. 평균입니다.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데 얘는 주기적인 파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은 한 주기를 다 구해버리면 제로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파, 주기는 계속 반복하는 파형이잖아요. 주기적인 파에 대한 평균값은 얘가 제로가 안 되는 지점, 즉 여기까지가 제로가 안 되는 거죠. 반주기. 면적을 구하는데 당연히 이제 평균은 면적이니까요. 반주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걸로 그 평균값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 주기분의 1의 제로에서 한 주기까지 이 파형을 적분하면 돼요. 그럼 적분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미분은 면적을 잘게 나누는 거고 적분은 전체적인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기에 대한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적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평균값의 정의예요. 정의. 이해되겠습니까? 한 주기인데 한 주기를 구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반복되는 부분 반주기까지만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 면적을 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얘가 면적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주기만 구하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의 가로 세로 면적을 구하는 이런 형태가 평균값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 그러면 평균값이 최대값보다 클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작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림만 보더라도 작아지는 경우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작아지잖아요. 그죠? 최대값보다는 작아집니다. 얼마나 나올까? 이 최대값의 몇 퍼센트 정도의 평균값이 형성이 될까? 이거는 이제 이 정연파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연파일 때. 만약에 정연파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 그러면 달라집니다. 정연파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한 주기는 면적을 구하면 0이 되니까 반주기 2분의 t가 들어가겠죠. 요거 2분의 t, 적분 구간도 제로에서 2분의 t까지만 적분하는 겁니다. 반주기에 대한 거죠. 그리고 vdt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니까요. 요 v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최대값의 사인의 세타가 아니라 시간이니까 오메가 t죠. 그렇죠?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 t. 근데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vm의 사인의 세타로 집어넣고요. dt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d세타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dt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d세타로. 그래야 편하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편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반주기는 얼마예요?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1에 제로에서 파이까지 vm 사인 세타 d세타. 이겁니다. 이거.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자, 적분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정적분이 되죠. 파이분의 vm은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요게 이제 상수니까 밖으로 나온 거고요. 인테그랄 제로에서 파이까지 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사인 세타를 인테그랄 하면 그 값이 얼마 나와요?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따라서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상수는 그대로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적분 구간은 어떻게 돼요? 제로 파이가 되겠죠. 자, 이때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파이분의 vm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도. 이거 1구간 넣고 마이너스 2구간이죠. 코사인 파이에다가 코사인 0도를 넣고 서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대신에 파이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대신에 파이 넣고 마이너스 코사인 0도죠. 이거를 계산기 그대로 눌러도 돼요. 그럼 얘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는 얘기죠. 요 안에 있는 이 값. 그게 2가 나와. 2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파이분의 2배의 vm이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2배의 vm. 요렇게. 즉 파이분의 2배의 vm이 되는데 이 파이분의 2를 상수로 표현해보면 0.637vm이죠. 0.637vm. 즉 최대값의 정형파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파형은 달라요. 정형파일 때의 최대값의 63.7%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무슨 값이 된다? 평균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평균값은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값은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 사용하는 값은 무슨 값을 쓰느냐면 실효값이라고 하는 걸 써요. 실효값. 평균값은 단순하게 면적을 구한 거죠. 정형파 교류에 대해서 뭘 구한 것이다? 면적을 구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면적을 구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실효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효값에 대한 정의예요. 실효값에 대한 정의.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직류하고 교류하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전력 효과를 낼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직류하고 교류하고 일을 똑같이 하는 경우에 일을 똑같이 한다. 자, 여기 그림은 없네요. 일을 똑같이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저항이 있다. 이 저항에다가 한 번은 DC를 가해서 전력이 만들어지는 경우하고 또 한 번은 여기다 뭘 가해요? AC를 가해서 전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얘 AC를 가해서 만들어진 전력이나 DC를 가해서 만들어진 전력이나 그 두 가지 전력이 똑같아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가 똑같아지는 경우죠. 이걸 실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즉 교류를 가지고 직류에 대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직류에 대한 전력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알나요? 이 직류니까 I자승 그죠? 전류가 흘렀을 때. 교류에 대한 전력은 I자승 R이 작은 성분이기 때문에 한 주기를 어떻게 해주죠? 적분해줘야 되죠? 주기적으로 변하니까요. 전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교류 전력이에요. 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류는 한 주기를 적분해야 그 값이 나오죠. 전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교류 전력이고 얘는 직류 전력이에요. 두 가지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있는 직류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자, 요거는 RR 약분시켜버리죠. 그리고 양변을 제곱근을 베껴야 되니까 루트를 베껴야 되니까 제곱을 베껴야 되니까 제곱근을 씌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되잖아요. 제곱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제곱근을 취해주면 양변에다가 제곱근을 취해주면 여기는 뭐만 남아요? I만 남죠. 요게 실효값의 정의예요. 이해됐습니까? 실효값의 정의 이해됐죠?
직류 전력하고 교류 전력이 같아질 때 교류 전력에 대한 값을 직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류 전력하고 교류 전력이 서로 같아졌을 때 요거에 대한 직류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진다. 얘가 정의예요. 그래서 얘는 한 주기 제곱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한 주기 제곱에 대한 평균 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루트를 씌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스퀘어는 요거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정사각형을 스퀘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곱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스퀘어를 쓰거든요. 루트, 민, 평균, 스퀘어. 그러니까 이걸 RMS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시력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RMS, 루트, 민, 스퀘어.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는 값으로 이게 불러요. RMS 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RM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는 시력값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표현하는 220V, 380V, 5A, 10A, 15A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값들은 전부 다 무슨 값들이에요? 실효값, 즉 루트 민 스퀘어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 RMS라는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식을 생각하는데도 어렵지 않겠죠? 스퀘어고요. 민입니다. 평균이죠?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연파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연파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정연파일 경우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i제곱이잖아요. i제곱. 역시 여기 i제곱에서 i를 집어넣을 때 v를 넣어도 되고 i를 넣어도 되고 똑같아요. im sin의 오메가 t인데요. 이것을 im sin의 세타로 넣으면 편하죠. 세타를 넣는 거예요. 세타를.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제곱을 한 거예요. 됐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루트 안에다 그냥 그대로 이 식 안에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여기다가 대입한 겁니다. 대입한 것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대입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상수죠. 그러니까 요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것도 역시 적분 공식인데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인테그랄 사인의 제곱의 세타의 d 세타라는 값은 얘는 정해진 겁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세요.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의 2세타라고 하는 게 공식입니다. 물론 이제 적분상수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적분할 때 제로에서 파이까지 한 주기만 적분하는 거죠. 반주기. 주기파형이니까. 얘도 제곱을 해서 적분해도 전체적으로 2파이까지 적분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돼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주기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제곱을 해서 이 값이 나왔다면 적분 구간을 집어넣어 줘야겠죠. 여기다가 제로에서 파이까지를 넣는데요. 2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공통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분의 1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을 대입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에 2파이에 요 값에 빼기죠. 이 구간은요. 제로에 요거는 이제 제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에 2배의 0도죠. 이것을 계산해라. 그러면 요것은 2파이니까 제로가 될 거고요. 0도니까 제로가 되겠죠. 결국은 남는 것은 2분의 1 파이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파이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파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연파 교류에 대한 실효값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렸냐면, 정연파 교류에 대한 실효값이죠. 이거는 이렇게 했잖아요. IM의 제곱에 해가지고 인테그랄 했었잖아요. IM을 끄집어내고 파이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사인의 제곱에 세타에 d세타를 해서 얘를 루트 씌워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정연파 교류 대입해서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이 루트 안에서 보니까 파이분의 IM의 제곱이었고 나머지 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구해보니 얘가 얼마였어요? 2분의 파이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었죠. 요거 비교해보세요. 요거 그대로 계산해서 보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고 나머지를 적어보니까 얼마가 남아요? 2분의 IM의 제곱이죠. 요거를 루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분자 분모 따로 나누어서 루트를 취해주면 얘는 루트 2분의 IM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제곱하고 제곱근하고 서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것이 뭐다? i라고 하는 루트 미인 스퀘어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뭐일 때 얘기하는 거죠? 뭐일 때. 그게 중요해요. 뭐일 때 얘기하는 거죠? 정연파일 때. 요거는 오로지 뭐예요? 정연파일 경우만 그래요. 정연파일 경우만. 만약에 정연파가 아니면 이 값은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사인의 제곱의 세타에 대한 적분값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죠? 사인의 세타에 대한 적분값을 알고 있었다면 사인의 제곱의 세타의 적분값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분 공식입니다. 그래서 적분 공식은 기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 기억해 주면 돼요. 얘는 공식이니까.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수학은 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증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개념, 사인 세타 인테그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하면 요거는 2분의 1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의 2세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루트 2분의 최대값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루트 2분의 최대값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70.7%에 해당되겠죠? 70.7%. 그래서 최대값의 70.7%에 해당되는 지점, 정연파일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값이 바로 뭐냐면 실효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효값이다. 자, 우리는 지금 정연파 교류에 대한 실효값을 배운 겁니다. 정연파 교류에 대한 평균값을 배운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파열이 달라지면 실효값의 크기하고 또 평균값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파형에 따라서. 얘는 정연파죠. 얘는 정연반파잖아요. 반파가 되면 또 틀려집니다. 정연파일 때만 지금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파형에 따라서 원하는 값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처럼 적분해서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우리 기사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이제 조금 더 현명하게 가려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적분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요거를 하나를 기억해 줍니다. 대표적인 파형들이거든요. 구형파, 사각파를 얘기하죠. 사각구자 쓰는 거예요. 정연파, 사인파 얘기하는 거죠. 삼각파, 또 구형반파, 정연반파, 구형반파, 정연반파 따로 있거든요. 여기선 정연반파입니다. 반파, 정연파. 이런 몇 가지 특정 파형에 대해서 실효값에 대한 그 크기와 평균값에 대한 그 크기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정연파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루트 2분의 최대값, 파이분의 2배 최대값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연반파가 되면 면적은 반으로 줄겠죠. 그렇죠. 실효값은 제곱이잖아요. 제곱.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루트가 없어지면서 줄어들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직류는 어차피 직류니까 실효값이나 최대값이나 평균값이나 그 직류는 다 똑같거든요. 구형파는 요거 반죽인만 접근하면 직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나 실효값이나 평균값이 모두 같은 파형이 바로 무슨 파예요? 구형파. 다른 말로 사각파가 되겠죠. 구형파는 그러한 파형이 된다. 그 다음에 삼각파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반주기를 계산하면 다시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파형이 두 개가 생기죠. 근데 좌우 대칭이니까 4분의 1주기만 계산하면 기울기를 접근하면 되거든요. 기울기를 접근하면 요와 같이 루트 3분의 나옵니다. 루트 3분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우죠. 3자니까 삼각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예제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예제 시간에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되어지는 이 파형 네 가지를 어쨌든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지만이 객관식의 문제를 풀 때는 유리하다. 주관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차피 객관식에 접근을 해야 되고 객관식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런 것은 어차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직류적인 개념, 구형파적인 개념이니까 훨씬 쉬워요. 이런 건 쉬운데 이러한 것이 나왔다. 이게 이제 기울기를 얘기하는 톱니파죠. 톱니파잖아요. 근데 얘는 톱니파나 삼각파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 삼각파로 보면 나중에 풀어드립니다. 삼각파로 보면 루트 3분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예요? 100이죠. 루트 3분의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요게 실효다. 실효다. 이렇게 찾는 게 빠르다는 거죠. 57.7이니까. 이해되죠? 이거를 갖다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근보다는 이렇게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접근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경우는 이러한 접근도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제 시간에 한번 다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